안녕하세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잠에 들다 과거의 일 때문에 이불 차본 경험 있으시죠? 이불 차는 밤의 DJ 정태양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 그리고 취업준비생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약 2년 전 회사에 다니다가 권고사직을 당하고 부모님의 과일 가게를 도와드렸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면서 가게를 물려받을까 생각도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길 바라시고 장사는 나중에라도 하지만 취업은 지금 아니면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장사를 하더라도 회사 생활을 좀 더 해보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업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사한 경력밖에 없어서 취업 전선에 발을 들이밀기에는 쉽지가 않네요. 이대로 가면 나이만 먹고 취업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쉬는 날마다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생산직과 서비스직 위주로 70개의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서류 통과는 10곳뿐이었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 1차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스펙이 없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불합격 발표를 볼 때마다 마음이 쓰린 것은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부모님의 응원으로 오늘부터는 가게를 나가지 않고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뒤늦게 시작한 자격증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도 열심히 다듬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31살. 막막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30살 취업준비생분의 사연 첫 번째로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나이도 적지 않고 스펙도 없어서 취업 준비를 함에 있어 고민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나이도 아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나이라고 생각이 들고 스펙도 자격증적인 부분에서 지금 당장은 조금 모자랄 수 있으나 과일 장사라는 현장 영업을 실제로 해봤다는 부분에서 다른 취준생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엄청난 스펙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이력서를 70개나 넣을 만큼의 열정 계속 유지하시면서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내년엔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장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에게 집중하기보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취업준비 생활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7살 신입사원입니다. 대놓고 성차별하는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드네요. 저희 과장님은 회사 차원에서 남자 직원들을 뽑는 게 이득이라고 얘기하세요. 남자들은 조직생활 적응을 잘하고 회사에 충성심도 있고 희생정신도 더 뛰어나지만 여자들은 개인주의적이고 동료애가 적거나 없으며 철저하게 업무를 구분하려고 한다. 또 남자들은 스트레스에 강하고 직장 상사랑 술도 마시거나 비위도 맞출 줄 아는데 여자들은 멘탈 관리가 힘들고 회식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인사 담당자가 된다면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갖고 있어도 여자라는 이유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성별 하나로 사람을 판가름하나요? 주변에만 봐도 적극으로 업무에 참여하는 여성분도 있고 사회생활 어려워하는 남자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 잘 먹는 것이 간이 좋은 거지 성별이 무슨 상관입니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제가 편견이 생길까봐 무서워요. 저런 이야기를 자주 들으니 나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비슷한 사람을 겪게 되면 저 또한 과장님처럼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번에는 신입사원분의 사연을 만나봤는데 이거 좀 심각하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도 사연자분 과장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사실 마음 같아선 확 들이받아 버리라고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긴 쉽지 않겠죠? 또 추가로 본인도 과장님처럼 될까봐 두렵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처럼 본인에 대해 항상 되돌아볼 마음가짐을 유지하신다면
그럴 일은 결코 없을 테니 걱정 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험난했던 회사 생활,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의 중소기업 생산직에 일하고 있는 29살입니다. 요새 사장 아들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11월 초에 대학교 졸업을 앞둔 사장님 아들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낙하산에 대한 반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만나보지 않았으니 괜한 편견 가지고 사람 대하기 싫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만난 직원 중 최악이네요. 가족 구성원이 운영하는 기업은 절대 가지 말라고 들었는데 역시는 역시입니다. 출근 첫날에 업무 교육 때문에 찾았는데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느릿느릿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물어보니까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라고 답하더군요.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아빠 아들이라는 호칭을 쓰더라고요. 회사 규칙도 저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휴가 쓸 때는 직장 상사에게 보고 없이 그냥 나갑니다. 업무를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의자에 반쯤 누워서 핸드폰 하기 바쁩니다. 보고 있으면 복창이 터질 것 같아요. 자식을 보면 부모가 보인다고 사장님은 한술 더 뜨세요. 다른 직원이 실수하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분이 아들이 실수하면 변호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옆에 있는 저에게 잘 좀 가르쳐줘라, 도와줘라 등 한마디씩 하시는데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 아들이 대학교 입학했을 때 장학생이다, 애가 머리가 좋다는 등 매일 자랑을 하시는데 옆에서 듣고만 있어도 기운이 빠집니다. 아들이 온 뒤로 회사 직원들이 아들 눈치를 보고 있고 정말 다들 힘들어하네요. 네, 마지막 사연은 족같은 기업에서 일하시는 29살 사연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장 아들이 회사에 취직해서 정말 여러모로 민폐 끼치는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경력을 쌓아야 하는 직업이 아니시라면 혹은 이미 1년이나 2년 정도 그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셨다면 빠르게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장 아들만 엉망이고 사장님은 괜찮았다면 조금 희망이 보였을 텐데 지금은 둘 다 사실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 것이 사연자분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도 정신건강에 있어서도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얼른 그 회사를 떠나서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퇴사하세요. 네, 지금까지 사회초년생 그리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의 사연 들어봤습니다. 전국에 계신 사회초년생분들 그리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날이 많이 추워진 만큼 주무실 때 답답해도 이불 차지 마시고 따뜻하게 꼭 덮고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